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으면 밑에서는 저인 줄 알 수가 없으니 부담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칠을 하며 한 층씩 내려가게 되었고 저희 집 베란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다른 집들보다 좀 더 구석구석 위에서 작업을 하며 떨어졌을 수도 있는 페인트 흔적을 지우려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거실 안쪽에서 비치는 실루엣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 아닌가 싶어서 내려온 위를 보고 남은 층을 보며 재차 층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까지 했는데 역시나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안쪽에서 비치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은 2명인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실루엣이었어요. 결국 아내의 수상한 모습으로 인해 생겼던 제 답답함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나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생각에도 없는 욕심을 부려 딸과 생이별을 하고 대출과 유학 비용 해결하려 이 높은 곳에 매달려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젊은 사장놈과 일터에서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밖에서 한 것도 모자라 내 집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이다니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걸 모르는지 진한 스킨십을 하며 안방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곤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포착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까지 간 모습의 두 사람을 보게 되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최대한 이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당장 저 두년놈을 때려잡고 싶었습니다. 눈이 돌아버렸던 저는 제가 있는 곳이 9층 높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어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줄에 매달린 채 가지고 있던 페인트통으로 유리창을 깨버린 뒤에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와장창 하고 유리창이 깨지자 안방 침대에 있던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고 있던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급히 나오는 바람에 속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은 채로 있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뒤로 쓰러질 것처럼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제가 생각하던 남자가 아니더군요. 전 당연히 아내가 일하는 음식점 사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날 그 사람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긴 한데 처음 보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거야 나중에 확인하면 될 일이니 우선 두 짐승 같은 연놈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일할 때 쓰는 롤러를 가지고 성큼성큼 다가갔죠. 그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제서야 제 앞에 있는 그 잡놈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이렇게 밝은 곳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제가 몰라봤던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옆모습만, 흡연장에서는 작은 불빛에 비친 얼굴만 봐서 몰랐던 거예요. 그 남잔 바로 저희 집 앞집 남자였습니다. 음식점 사장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앞에 있는 앞집 남자를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 제가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앞집에 살고 있고 저와 가끔 흡연장에서 대화를 나눴던 걸 빼면 저와 아내 주변을 돌던 사람도 아니었죠. 거기다 제가 화를 내어 멈추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그렇게 흉을 보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남자였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개념이 없다며 저런 남자이니까 여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악담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놀란 아내를 껴안은 채 우리 집에 들어와 있었죠. 저도 너무 놀라 한 손에는 롤러를, 한 손에는 휴대폰을 촬영한 채로 멈춰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잘못을 했다며 손을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른 변명은 하지 않을게. 내가 당신 두고 미친 짓을 하고 있었어. 당신이 이혼을 원하면 군말 없이 이혼하겠고 이런 나라도 용서해주고 데리고 살겠다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정말이야. 나 못 믿겠으면
당신 일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일 거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영상만 지워줘. 어? 사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까지 발각되었는데 뻔뻔하게 변명만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충격받으신 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드리겠고 아내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휴대폰은 내려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일한 불륜의 증거일 수도 있는 휴대폰 동영상은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 이 영상마저 없으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도 이혼과 피해보상 등등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우선 두 사람이 어떻게, 왜 만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기만하고 있었고 속여온 나날들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촬영하던 휴대폰을 정지하고 입고 있던 주머니에 넣는 척을 했죠. 하지만 동영상은 계속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작업용 조끼 메쉬 주머니에 넣고 촬영 중에 있었거든요. 우선 촬영은 그만둘게. 동영상 지우는 건 당신들이 하는 거 봐서 결정하고. 이렇게 겁먹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 신경 엄청 쓰는 것 같은데 혹시나 속일 생각이면 절대 하지 마. 지금부터 두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거나 어긋나는 거 있으면 내가 촬영한 동영상 주변에 전부 다 뿌려버릴 테니까. 아저씨도 내가 주변 사람들 연락처 없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모든 지인들이 알 수 있게 만들 테니. 저번에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도 있더만. 내가 어린애라고 못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뿌린다는 제 말에 겁을 먹은 건지 두 사람은 어두운 표정을 하곤 서로에게 이야기할 것을 떠밀었습니다.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내가 한 명씩 지목할 테니까 그 사람이 이전 사람 말을 이어받아서 얘기해. 만약 틀린 말이 있으면 상대가 수정한 다음에 이어가고. 먼저 당신 입으로 이야기해봐. 솔직히 두 사람의 불륜 스토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두 사람 입을 비틀어버리고 몽둥이 찜질을 해주고 싶은데 매달 들어가는 돈이 더 걱정되더군요. 어차피 저 따위 여자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제가 이혼에 유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불륜의 과정을 듣게 되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제 준비된 마음마저 무너지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만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히 저희보다 늦게 이사온 앞집 남자가 이사를 온 후 아내와 눈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참 전부터 저를 속인 채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2년 전부터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막 이혼을 했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에 친구들과 함께 들른 아내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가는 아내를 친구들 몰래 붙잡아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물음에 아내는 또 순순히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하고요. 자기 말로는 그 상황이 재미있어서 연락처만 알려주고 무시를 하려 했다고 하던데 뻔한 거짓말이겠죠. 어느 유부녀가 재미로 관심을 보이는 남자에게 연락처를 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까지 불륜을 저지를 만한 일이 없었던 거지 상황만 충족했더라면 그 전에도 불륜을 저지를 사람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휴대폰 연락으로 급격히 친해진 두 사람은 저와 아이 몰래 데이트를 몇 차례 즐겼고 유부녀로서 건너면 안 되는 선까지 건너게 된 거죠. 하지만 딸아이와 저 때문에
서로를 원하는 만큼 만날 수가 없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요. 그러다 아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게 딸 연하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보이겠지만 그 밑에 깔린 저희는 불륜남과 자유롭게 만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아내의 욕심으로 치부해서 당연히 제가 거절할 것임을 예상했던 아내는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의 마음을 사기로 했고 그날부터 일부러 아이에게 해외 드라마나 미국 관련된 여러 영상을 몇 달씩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도 저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지자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자유롭게 불륜남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두 사람에겐 충분하지 못했나 봐요. 카페를 하는 남자가 가게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보니 아내만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거죠. 물론 이전에 비하면 제가 없는 낮 동안은 누구의 감시도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로웠지만 생각처럼 두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는 없었죠. 아내가 남자가 하는 카페로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 지인들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또 하나의 묘안을 낸 것이 이번에 이사였습니다. 서로 사는 집이 코앞이라면 잠깐씩이라도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거고 굳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필요도 없었으니 저에게 걸릴 일은 더더욱 없었죠. 거기다 부동산이야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재테크의 상징이니까 명분도 그럴듯했죠. 저렴한 아파트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말했지만 애초에 아내는 아파트 시세 차익 따위에 관심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최대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찾았던 거죠. 그러다 마침 서로 마주보는 집 두 군데가 나와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발견하곤 저에게 계약을 하자고 재촉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부동산 정보를 들은 것 마냥 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해야 한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바보같이 아내의 그 음흉하고 새까만 속도 모르고 따랐던 거고요. 그렇게 서로의 계획에 따라 아내가 먼저 이사를 오고 앞집으로 불륜남인 남자가 이사를 왔던 거였어요. 거기다 제가 돈에 쪼들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여 저녁이나 되어서 들어오니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된 거죠. 남자는 카페에 알바를 새로 두면서까지 자신의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내에게 아쉬움을 토해내고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제 세상인 것 마냥 행동하던 두 사람에게 날개를 달게 해준 거예요. 아내는 밖에서 고생하는 저를 위해 그 책임감을 나눠 가지겠다며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 눈치 보지 않고 앞집 남자와 사용할 데이트 비용을 벌고 있던 것이었고 저에게 근무 시간을 속여 저녁에는 앞집에서 남자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원수를 코앞에 두고도 제가 몰라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기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었지만 아내와 남자에겐 상관이 없었어요. 불안하다 싶으면 남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면 되었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바뀌게 되면 남자 또한 알바와 시간을 교대해 시간을 만들면 되었으니까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주말이든 말이죠. 이사를 하고 난 뒤로는 서로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바로 집 앞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이렇게 현장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영영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2년이나 넘게 바로 옆에 저를 두고 아내가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니 열이 오를 수밖에 없더군요. 거기다 지난 1년 동안 유학을 떠난 딸 연하를 보고 싶어 마음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증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었어요. 속이 풀릴 만큼 두 사람을 패겠다고 결심했죠. 두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지고 있던 롤러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걸려 제대로 두 사람을 가격하지 못했죠. 그 상황을 틈타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는 저로 인해 바로 코앞에 있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자
두 사람은 계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도망을 치던 두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반나체인 속옷바람으로 때리지만 말아달라며 두 손을 모아 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볼만하더군요. 저는 롤러에 남아있는 페인트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글자를 적어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바람난 유부녀, 앞집 남자에게는 유부녀 킬러 이혼남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손을 봐주기 위해 장갑을 벗고 푸닥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난리를 보시고 찾아온 사촌형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건 오세요. 오늘 제가 이 년놈 둘 다 끝장내버릴 거니까. 저 미친년이 지서방 목숨 걸고 일하는 걸 알면서도 절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내 앞집 놈이랑.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돈에 쪼들려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나마 절 버티게 해주는 연하도 인연이 유학을 보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해버릴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끝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거 놓으세요. 의윤아, 누가 네 마음 몰라서 이러냐? 그런데 연하를 생각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게라도 해봐. 그래서 저 여자한테 연하 뺏기면 그땐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때려 죽이고 싶겠지. 때려 죽일 만큼 잘못을 했을 거고. 그래도 이건 법원에 가서 해결할 문제야. 네 딸 연하, 네가 키우고 시집 가는 모습까지 봐야지. 정말 연하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인생 끝내버리고 저도 제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다는 말, 그 당시 심정으로는 이해가 갔어요. 앞에 있는 두 사람 찢어 죽이고 갈아 마셔도 울분이 터지는 제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형님 말씀처럼 연하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참기로 했어요. 우선은 딸 연하를 제가 데려와 키워야 했으니까 말이죠. 눈앞에 두 사람이 또 보이면 괜히 딴 생각만 날 것 같아 형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후 장인 장모님께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하지 않고 아내와 불륜남이 찍힌 영상을 보여드렸죠. 두 분께서는 딸이 저지른 잘못에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것 마냥 제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비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끊으셨던 담배를 다시 찾으시곤 저와 상의를 하는 내내 피셨고, 어머님께서는 제 얼굴조차 못 쳐다보셨죠. 다른 것 다 상관없이 연하만 있으면 된다는 제 요구에 장인 장모님께서는 죄인을 둔 부모로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며 아내에게 제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헤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결국 조용히 이혼하기로 하고 아내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죠. 불륜남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떠났고, 인터넷에 남자가 운영하던 카페가 소문이 나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저야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상관은 없었지만 상대의 안 좋은 소식이 그리 나쁘진 않더군요. 이후 저는 연하를 한국으로 데려와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노력하면 아이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이혼을 알고 혼란스러울 아이가 홀로 외국에서 생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있었던 사실들도 아이에게 다 잘하고 난 뒤에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숨길수록 일만 꼬이고 계속 거짓말이 꼬리를 이어가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릴 것은 가리되 최대한 솔직하게 아이에게 털어놨죠. 다행히 아이는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녹초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제법 꼬마 공주 티를 벗은 아이가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자기가 요리를 해봤다며 저녁상도 차려주네요. 항상 아이에게는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싶은 모든 걸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딸이 잘 따라와주고 착하니 아마 저만 잘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최근에 술자리를 하다 듣게 된 아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동안은 불륜남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도 의절을 했었다고 들었고요. 그러다 결국에 불륜남에게 차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책임질 만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아마 한낱 불장난밖에 안 되었겠죠. 그렇게 혼자가 된 후로 종종 주위 사람들에게 제 근황을 묻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여자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딸에게 얼씬거릴까 싶어 그것만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전할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라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부디 저와 다르게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라겠고